이번에는 수소원자의 스펙트럼의 결과를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깊게 한번 분석을 좀 해봅시다. 앞에서 배운 거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n이 2에서요. n이 1로 전이하는 경우의 에너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러면 n이 2면은 n제곱분의 k 알죠? 마이너스 4분의 k가 될 거고요. n이 1이면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 델타 E는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k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뭐 할 것이다? 방출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n이 하나만 더 해봅시다. 무한대에서 n이 2로 전이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n이 무한대면 쉽죠? 에너지 기준 0이었죠? 2면은 2 대입해서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겠죠? 0과 마이너스 4분의 k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바로 4분의 k만큼 차이가 나죠. 누가 에너지가 더 큽니까? 이게 에너지가 더 크죠. 몇 배 큽니까? 정확히 3배만큼 더 크죠.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 좀 해봅시다.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의 수는 수없이 많죠.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5에서 1. 그 중에 에너지 가장 어떤 겁니까? 작은 거죠. 첫 번째 껍질이라는 걸 딱 고정해 놓고요. 2에서 1로, 3에서 1로, 4에서 1로. 이게 에너지 제일 작은 거 아닙니까? 반대로 두 번째 껍질로 가는 것 중에는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마지막이 무한대에서 2인데 무한대에서 2니까 가장 큰 거죠. 쉽게 말해서 첫 번째 껍질로 가는 전자전이 중에 제일 작은 것이 두 번째 껍질로 가는 전자전이 중에 제일 큰 것보다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반 꼴찌가 저 반 1등보다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반은 항상 저 반보다 뭐 하는 겁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게 성립하냐면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껍질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경우 1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 하고요.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껍질에서 n이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에너지 제일 큰 게 이거죠. 요 경우에 해당하는 것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100에서 1, 무한대에서 1 중에 제일 작은 게 이거죠. 근데 이게 더 크다는 건 항상 이게 뭐 한다는 겁니까? 성립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전자 전이를 밝힌 사람이 라이먼이고요.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 스펙트럼을 밝힌 사람이 발머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전자 전이를 라이먼 계열이다.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전자 전이는 무슨 계열이다? 발머 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항상 라이먼 계열이 발머 계열보다 에너지가 많다. 크다. 에너지가 크다? 말 바꿀까요? 파장은 짧다. 그래서 수소의 스펙트럼을 딱 찍어보면 뭔가 단락이 딱 보이고 단락이 딱 보이죠? 뭡니까? 라이먼 계열. 라이먼 계열은 항상 어디로 전자가 전이한다?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한다. 발머 계열은 어디로 전자가 전이한다?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전자 전이는 첫 번째 껍질로 전자 전이보다 에너지가 클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아까 봤죠?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가 가장 뭐하기 때문이다?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석을 해봤더니 항상 두 번째 껍질로 가니까 뭐다?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빛을 뭐 하더라는 거죠? 흡수하거나 방출하더라는 거죠. 그럼 역으로 가시광선의 빛을 흡수, 방출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녀석은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스펙트럼을 딱 분석했더니 가시광선이 아닌 자외선 영역에서만 뭐 하더라? 빛을 방출하더라. 그 말은 항상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없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n이요. 세 번째 껍질에서요. 두 번째 껍질로 전자 전이하는 경우 하고요. 딱 봐도 이제 감 와야죠.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전자 전이 중에 에너지 가장 어떤 거죠? 작은 거죠. 3이면은요, 마이너스 9분의 K가 될 거고요.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K. 그러면 델타 에너지 값은 얼마가 됩니까? 두 껍질의 에너지 차이니까 36으로 통분해서 36분의 5K가 되겠죠. 그 다음, N이요. 무한대에서 N이 3으로 가는 경우. 역시나 감 잡아야죠. 세 번째 껍질로 가는 것 중에 가장 에너지가 큰 거죠. 0이고요.
마이너스 9분의 K죠. 그러면 둘 차이가 9분의 K인데 비교를 위해서 36으로 통분을 할까요? 그럼 36분의 4, 9, 36이니까 4K. 두 번째 껍질로 가는 전자전이 중에 에너지 제일 작은 것이 아까와 똑같네 양상이. 세 번째 껍질로 가는 전자전이 중에 에너지 제일 큰 것보다 어떻습니까? 크죠. 그럼 이게 또 성립하는 거네?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껍질에서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영역에 속하는 것 중에 n이 제일 작은 게 이거죠. 그것보다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껍질에서 n이 3으로 가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항상 이게 크다는 것이 이해도 아니고 외우는 것도 아니고 확인이 되죠. 그래서 아까 이 영역을 라임은 자외선에서 나오더라. 이거는 뭡니까? 가시광선이더라. 그럼 얘는 뭐겠습니까? 확인해 봤더니 사람 이름 누구더라? 파신이라는 사람이 박혀있고요. 얘는 항상 어디서 나오더라? 가시광선 기준으로 이쪽이 보라색 쪽이거든요. 파장이 짧은 쪽. 이쪽이 적색 쪽이거든요. 보라색 바깥쪽을 자외선이라 하고 적색 바깥쪽을 적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몇 번째 껍질로? n이 세 번째 껍질로 하는 전자선은 무조건 하고 적외선에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거꾸로 적외선 영역에서 검출이 됐다는 건 무조건 세 번째 껍질로 간다.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전자가 전이할 때, 특히나 n값이 작아지는 쪽으로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어디에서 오느냐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보고 문제를 접근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수소원자 스펙트럼 계열을 설명하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림은 보호 원자 모형을 나타냈다. 이렇게 그림 봅시다. 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있네. 그러면 딱 봐도 이건 현재 무슨 상태다? 바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가 보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껍질 사이 간격이 넓고 좁다는 것도 그림에서 확실히 보이죠? 자, 기억. 전자가 이동할 때 A의 전자가 잠깐 위치한다. 지금 A라는 건 껍질이 아닌 곳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배우는 게 의미가 없죠. 전자의 배치, 전자의 존재, 전자의 위치는 항상 불연속이고 정해진 궤도에만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만약에 A 위치에 잠깐 있을 수 있으면 아까 이 첫 번째 껍질이 마이너스 K였죠.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3K죠. 4분의 K죠. 그러면 둘 사이 에너지 차이가 4분의 3K니까 4분의 3K를 흡수 방출이 가능한데 이 사이에 잠깐 올 수 있었다면 4분의 2K도 4분의 1K도 다 흡수 방출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럴 것 같으면 무슨 소리 이게 불연속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연속적이 돼버리는 거죠. 틀렸죠. 니은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n값이 커질수록 껍질의 에너지 값은 커지는 게 맞아. 조심해야 돼. 껍질의 에너지 차이는 뭐 한다? 작아진다?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디귿. 전자가 K 껍질에서 L 껍질로 이동하기 위해서 K 껍질이면 첫 번째 껍질이죠. L 껍질이면 두 번째 껍질이죠. 그러면 일단 n 값이 증가하면 에너지 흡수하는 건 맞아요. 뭐만큼?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 나중 껍질에서 원래 있던 껍질 에너지의 차이만큼 흡수한다. 이것도 맞네. 그럼 정답 뭐가 됩니까?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그림은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몇 가지 전자들이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A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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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 방출. 이제 우리 다 배웠으니까. 자, A하고 C는 첫 번째 껍질로 가고 있으니까 무조건 A와 C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선은 라임은 자외선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B하고 E는 두 번째 껍질로 가고 있으니까 무조건 발모 계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 어딘가에서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그리고 D는 보세요.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오는 거 배웠고 두 번째로 오는 거 배웠고 세 번째로 오는 거 배웠는데 D는 지금 보면 첫 번째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죠.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죠. 왜냐하면 갈수록 간격이 커지는 게 아니고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오는 걸 기준으로 배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첫 번째에서 무한대로 가는 건요. 뭐하고? 무한대에서 첫 번째로 가는 전자전이하고 에너지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1에서 무한대로 간다는 건 무한대에서 1로 이거 무슨 영역이야?
라이먼 계열이죠. 자외선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크죠? 그럼 얘는 뭐야? 자외선 영역을 방출이 아니고 뭐 한다? 흡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자외선을 뭐 한다? 흡수한다. 불안정해지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걸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첫 번째 껍질에 있으면 가장 안정한 상태죠. 근데 무한대로 가면 아까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무한대로 멀어진다는 건 핵으로부터 전혀 구속을 받지 않는다. 에너지 0이라는 건 앞에 마이너스가 없다. 전자를 사실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중에 나옵니다.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잃어버릴 때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첫 번째 껍질에서 무한대로 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른다 정도만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물었죠? 우리가 파장을 물으면 에너지로 답하라고 했죠? 우리 에너지 값 한번 구해봅시다. 계소관계를. 일단 선두그룹은 무조건 A하고 D가 선두그룹이죠. 왜? A하고 C네. 첫 번째 껍질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첫 번째 껍질로 가는 게 똑같을 때는 어디에선지 보면 되죠. 무한대에서 2에서. 그러니까 에너지는 A가 누구보다 크겠습니까? C보다 크죠. 우리 방출하는 거 기준하겠습니다. B하고 E가 이진 그룹인데 얘도 두 번째로가 같으니까 세 번째에서 무한대에서. 그러니까 무한대에서가 세 번째에서보다 에너지가 크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에너지하고 남다인 파장은 반비례니까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대소관계가. 그러면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A가 E보다 짧다. 맞는 말이고요. 말 바꾸면 에너지가 A가 E보다 크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니은 방출되는 빛 에너지는 C가 B의 5배이다. 구합시다. C가 할까요? C는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N이 2에서 N이 1로 가죠.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K.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K. 그러면 델타 에너지는 얼마죠? 4분의 3K. 그 다음에 누구하고 비교하라고 했죠? B하고 비교하라고 했죠? B는 어디서 들어가고 있어요? 3에서 어디로 갑니까? 2로 가네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9분의 K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K죠. 그러면 이때 델타 에너지 값은 얼마가 됩니까? 36분의 5K. 이거 통분할까요? 36분의 27K. 몇 대 몇입니까? 27대 5. 그러니까 에너지는 C가 B의 5배에다가 틀렸죠. 조금 더 들어가자면요. 이들 둘의 에너지 B가 C하고 B가 몇 대 몇이니 물으면 27대 5라고 답할 수 있고요. 뭘 물을 수도 있죠? 파장의 비를 물을 수도 있죠. 반비례니까 파장의 비를 물으면 5대 27대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됩니까? 어쨌든 틀렸습니다. 디귿. D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원을 떼어내는데 떼어낸다는 건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야. 필요한 에너지와 같다. 맞는 말이죠, 이거. 그 다음 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는 낮아진다. 틀렸습니다. 핵에서 멀어지면 불안정해지고요. 지금 보세요.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죠?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커진다는 얘기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2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은 문제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수소 원자의 발머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라이먼, 발머, 파센. 발머 계열이면 무조건 어디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지금 봅시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거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은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전자 전이에 의한 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길다는 거잖아. 파장이 길면 에너지는 작다.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 선은 여기다 적을까요? 잘 보이게?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전자 전이 중에 가장 작은 것 아까 했었잖아. 어디서? 세 번째 껍질에서.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얘는 제가 세 번째에서 두 번째니까 바로 그 다음이니까 네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이 되겠지. 그 다음 5에서 2, 6에서 2로 가는 겁니다. 하나 더 할까요? 아까
N값이 증가할수록 껍질 사이 에너지 간격이 줄어든다고 했죠. 자, 이게 4에서 2면 여기 힘이 하긴 하지만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가 5에서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요 스펙트럼과 요 스펙트럼의 차이는요. 하나는 3에서 2고요. 요거는 4에서 2니까 뭐만큼 차이 나냐면요. N값이 4인 껍질과 N값이 3인 껍질의 차이만큼이 되겠죠. 얘가 4에서 2고요. 얘는 5에서 2거든요. 그럼 얘들의 차이는 N값이 5와 N값이 4인 껍질의 차이가 될 거죠. 아까 N값이 증가하면 차이가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파장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한번 다시 설명할 텐데 지금 선생님이 개념을 잡고 있는 중이니까 욕심을 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기억 봅시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어떻게 합니까? 선이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니까. 니은 에너지가 가장 큰 건 말 바꿔야지. 파장이 가장 짧은 거 틀렸잖아. 6562 410보다 크다는 건 확실하니까 틀렸죠. 아까 얘기했죠? 에너지를 주고 파장을 넣고 파장을 주고 에너지를 묻는다고. 디귿 들뜬 상태의 전자가 K 껍질이라는 건 몇 번째 껍질입니까 이거?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건 누구죠? 라임은 이건 무조건 자외선이니까 아마 여기 어딘가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나타난다가 틀렸죠. 답은 바로 기억만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발목을 딱 보는 순간 아, 두 번째로 가는구나. 두 번째로 간다를 보는 순간 두 번째로 가는 것 중에 가장 에너지가 뭐하다? 작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4번 볼까요? 다음 그림은 수소기체를 고압 방정관에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해서 선스펙트럼을 얻었다. 근데 발먼지, 라이먼인지 파셀인지 얘기 없습니다. 근데 뭐가 보입니까? 빨강이 보이고요. 여기 뭐가 보이죠? 보라가 보이죠? 보남, 파초, 노주, 빨. 그럼 이쪽은 무슨 영역? 적외선이 되겠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라색 저쪽은 자외선 영역이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뭡니까? 가시광선 영역 보고 있으니까 방금 전 문제하고 똑같네. 무슨 계열? 발모 계열. 그리고 발모 계열을 보는 순간 무조건 어디로 간다? 두 번째 껍질로 간다. 그리고 그 가는 두 번째 껍질 중에 파장이 제일 길다. 그러면 에너지는 가장 작다. 3에서 2로 전자가 움직일 때 방출한 에너지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억에 A가 B보다 에너지가 크다. A가 B보다 파장이 짧냐 묻고 있는 거죠. A가 B보다 파장이 짧다.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수소 원자에서 B보다 파장이 긴 빛, 에너지는 작은 빛. 볼까요? 얘보다 파장이 길다라는 얘기는 이쪽이 온다는 얘기네. 적외선이죠. 적외선도 있죠. 누굽니까? 파센 계열이고요. 세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하면 충분히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방출되지 않는다가 틀린 말이 되죠. 디귿 B는 3에서 2로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방출하는 빛이다. 해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전자가 전이할 때 어디에서 떨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어디로 떨어지냐가 중요하다. 그걸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뒤에 실전 문제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